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이대현입니다. 오늘은 탐론 1750 렌즈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원래는 소니 네이티브 렌즈들만 쓰다가 이번에 탐론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써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렌즈로 엄청나게 만족해서 28-200 렌즈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2월 8일날 구매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8월 초까지 한 6개월을 쓰면서 과연 어떤 점이 좋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풀프레임 렌즈에서 이 정도 화각을 가지고 있는 렌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많이들 구입하는 1635 화각대가 있는데 저도 2년 넘게 썼던 화각대인데 저는 사실 35mm가 조금 애매해서 잘 안 쓰는 화각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16mm만 썼는데 1750 렌즈를 알고 16mm보다 단 1mm만 많고 망원은 35보다 15mm나 더 길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스케치나 다큐멘터리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서 조금의 서칭을 통해서 바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17mm로 굉장히 와이드하게 찍고 또 바로 50mm로 화각을 바꿔서 집중도가 높은 클로즈업 샷들을 촬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렌즈 하나로만 찍을 수 있는 샷들이 많아져서 촬영의 효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렌즈는 짐벌에서 정말 많이 쓰는데 광각에서 35mm 그리고 50mm를 렌즈 교체 전혀 없이 바로 찍을 수 있다 보니까 짐벌의 무브먼트로 50mm를 찍으면 또 이게 광각의 카메라 무브먼트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화각대가 엄청 미쳤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렌즈를 짐벌에서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2470처럼 화각을 변경을 했을 때 코가 많이 나오게 되면 짐벌의 수평 유지가 좀 어렵거든요. 2470의 경우에는 많이 변경되는 건 아니어서 가능은 하지만 저는 썩 유쾌하지는 않더라고요. 갑자기 모터가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별로 선호하지 않고 잘 사용을 안 했는데 이 탐론 1750은 무려 이너줌입니다. 그래서 화각을 변경해도 길이가 변하지 않아서 짐벌에 올려 이용을 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이너줌이라고 해서 무게가 전혀 변동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화각 변경에 따른 무게 이동이 있습니다. 무게가 크게 변하지는 않아서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DJI RS3 미니에도 큰 무리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렌즈가 정말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펙상으로도 500g이 채 안 되고 460g입니다. 2470GM보다는 200g이 더 가벼운 거고요. 1635GM2보다도 100g 정도가 가볍더라고요. 다만 제가 전에 쓰고 있고 그리고 제일 직접 비교가 되는 렌즈인 FE PG1635F4G 렌즈보다는 100g 정도 무겁네요. 하지만 같은 조리개를 가지고 있고 플러스로 50mm가 추가가 되었으니 100g 정도 무거운 건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와 같이 사용했을 때 아주 가볍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촬영을 하면서 느끼는 점인데 무게가 가벼워야 하나라도 더 담을 수 있거든요. 무겁고 큰 렌즈들이 광학 성능 좋겠지만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제가 봤었을 때 딱 이 정도면 굉장히 부담 없이 촬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탐론 하면 가성비 브랜드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이 렌즈의 가격은 정가가 11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처에서 주는 리뷰 이벤트, 캐시백 등을 하면 10만 원 정도가 할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100만 원 정도의 렌즈를 구입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PG1635F4보다도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가 저렴합니다. 비슷한 성능에 더 나은 화각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저렴하다 보니 정말 저는 이 가격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풀프레임 렌즈에서 이 정도 가격은 아마 탐론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탐론의 최신 렌즈들은 특이하게 렌즈에 USB-C 포트가 있습니다. 이 포트를 통해 렌즈의 기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바꿀 수 있기는 하지만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기능은 바로 렌즈의 포커스 조정 링을 리니어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포터 렌즈들은 대부분이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으로 초점이
링을 돌리는 속도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리니어하게 바꿀 수 있도록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원되는 렌즈가 정말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렌즈를 살 때 꼭 이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초점이 돌아가는 회전 링도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나소닉이랑 니콘에서는 지원되는 렌즈에서는 초점 조절 각도를 바디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니에서는 바디 자체에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 기능이 있다는 걸 보고 엄청 좋다고 생각을 했고 엄청 반가웠었습니다. 영상에서는 리니어와 초점 이동이 꼭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장점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제 아쉬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쉬운 점으로는 조리개 F4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써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조리개가 F4보다 더 밝아진다면 렌즈는 더 크고 무거워질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크기와 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적당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아마 아쉬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소니 α7S3 그리고 뭐 FX3 그 이후의 바디들도 대부분 다 워낙 고감도가 좋기 때문에 조금 어둡다 싶으면 듀얼 베이스 ISO인 12800으로 하면 되고, 또 심도의 경우에는 광각의 경우에 제가 봤을 때 크게 심도가 깊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깊은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저한테 그렇게 크리티컬한 점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화각 변동 시에 밝기가 변화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소니 렌즈들을 써오면서 줌인 줌아웃을 빠르게 하는 그런 영상들을 찍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도 밝기가 전혀 변화가 없었었는데 이번 탐론 렌즈를 써보면서 줌인 줌아웃을 빠르게 할 때 밝기가 변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영상을 찍는 저한테는 약간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줌인 줌아웃이 하나의 카메라 기법인데 이런 줌인 줌아웃을 했을 때 화면이 균일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밝기가 조금씩 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이런 점을 반복하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격대가 소니 렌즈와 차이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리개 링의 부재입니다. 요즘 소니의 최신 렌즈들은 조리개 링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줌링, 포커스 조정 링, 그리고 조리개 링 이렇게 세 개의 링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렌즈에서 조리개 수치를 확인하고 변경까지 가능하니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탐론에서는 최신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인지 조리개 링을 단 렌즈들을 출시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는 포토렌즈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는 FX9의 경우에는 미러리스 바디처럼 따로 조리개를 조정할 수 있는 휠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리개 수치를 즉각적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코모도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네마 바디에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탐론 1750에 대해서 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알아보았는데요. 협찬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오로지 제가 구입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정말 엄청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렌즈도 구입을 했고요. 그럼 저는 탐론 1750 렌즈를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